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의 정윤성 연구원입니다. 매주 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죠. 매주 한 번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고민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또 피드백도 드리고 또 시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시황부터 보셔야겠는데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 이슈가 상당히 커지고 있죠. 우선 IS 테러가 있었고요. IS 테러가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지목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이죠.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서방 국가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수록 계속적으로 증시에는 부담감이 될 수가 있죠. 특히나 예전에도 프랑스 테러가 있은 후로 며칠 동안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부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한 번 일회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S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테러를 하면서 본인들의 입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또한 협상을 해서 뭐 인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자기네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정학적 이슈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큰 이슈가 벌어졌죠. 그것은 지금 터키 쪽에서 러시아 항공기를 이제 격추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이 일회성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의 역사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죠. 러시아에서 이제 왼쪽으로 보면 이제 중동 국가들이라든지 이쪽과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간에 패권 다툼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글로벌적으로 지금 국가들 간의 어떤 치열한 지금 뭐 힘겨루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시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예전에도 뭐 9.11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정말로 큰 요동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요소를 보면 국가들 간의 힘겨루기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터키의 편을 좀 들어줬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터키는 자국의 영공을 이제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넘어간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 간에 이렇게 어떤 매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는 그런 쪽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최근에 미국 쪽의 지표가 계속적으로 있었죠. GDP 수정치라든지 아니면 GDP가 지금 2.1%의 증가치가 있었죠. 이 부분. 그 다음에 10월 개인소득 같은 경우가 0.4%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내구재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3%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1.5%에서 한 1.7% 정도를 예상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만큼 미국 경기는 지금 살아있고 이 부분이 한국 증시에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밝은 부분인데 한 가지의 유념해야 될 부분은 12월의 금리 인상은 이것을 이번 주 지금 경제지표 발표를 통해서 더욱더 굳혀지고 있다는 부분, 한 번쯤 흔들릴 가능성은 크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 쪽 실업수당 청구가 42년 만에 최저치가 기록을 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한국 쪽의 증시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우선 시황 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1월 9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이 효성이죠.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고요. 지금 현재 수익률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9.6%의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눌림목이었죠. 회장의 어떤 뭐 사죄와 그런 부분, 횡령, 그런 이슈로 인해서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빠졌을 때는 오히려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는 109,000원인데 계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에머스 퍼시픽이었죠.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대의 상승 구간에 있는데 우선은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경우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뭐 대북 관련주가 아니라 이제는 럭셔리, 호텔, 레저트, 골프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에서는 가장 경험
사람도 많고 수주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중국이 이제 투자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쪽에서의 진출 여부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이었죠. 52,700원인데 그때까지 한 번쯤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지난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 말씀드릴 종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분사가 됐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웹보드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털 같이 하고 있었다가 NHN으로 분사가 되면서 웹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게임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게임, 특히나 뭐 PC방이나 이런 PC게임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매출 부분이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주가가 저점을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이제 한 가지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기업이 변화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모바일 게임 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PC 게임에서도 모바일 게임으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NHN 엔터테인먼트의 분기별 매출 구성을 보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PC 게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원래 가장 컸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HN 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효성 같은 경우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들어가서 지금은 수익률이 10%가 났죠. NHN 엔터테인먼트는 웹게임, 특히나 이 PC 게임이 계속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 PC 게임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주가는 지금 거의 바닥을 그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메꾸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죠. 모바일 게임과 기타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모바일 게임을 자체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퍼블리싱을 하면서 광고 효과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 주가에서는 가장 좋은 부분은 어제 봤던 종목인데 오늘 보면 달라져 있다는 부분. 여자가 예를 들어서 뭐 남성들도 그렇고요. 어떤 미용적인 효과가 있으면 아니면 성형수술 받으면 다음날 완전히 달라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죠. 주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달랐던 어제와는 다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PC게임에서의 부분에서 모바일 게임 또한 핀테크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선은 NHN 엔터테인먼트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BR이 0.7배인데요. 0.7배. 거의 PBR 같은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장부가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죠. NHN 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여러 가지를 다 팔아도 이 현재 시가총액이 상당히 싸다라는 겁니다. 0.7배라는 것은 내 재산보다도 낮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선은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폭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바닥을 다지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냐하면 그 바닥을 다치는 종목들은 우선은 빠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PBR이 0.7배라는 것은 거의 뭐 은행주라든지 여러 가지 저평가돼 있고 상당히 상승폭이 적은 저성장인 업종들이나 종목들의 보통 PBR의 1배 미만인데 NHN 엔터테인먼트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저성장인 종목이 아니죠.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모바일 게임 쪽에 대해서 상당히 MS를 키워가고 있고요. 특히나 국내 아니고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런 고성장인 종목이 PBR이 0.7배라는 것은 지금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우선 싼지는 알았고요. 그러면 싸지만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뭔지를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프렌즈팝으로 인해서 게임 사업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죠. 프렌즈팝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카카오에서 있는 이모티콘 있죠. 상당히 우리에게는 이제 친숙해져 있는 이모티콘인데 이 부분이 게임 속에서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어떤 친숙해져 있는 부분 또 캐릭터를 통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코
를 통해서 마케팅 비용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를 그동안에 억눌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PBR이 0.7배고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페이코에 대한 일회성 비용, 이 부분은 사실 주가에서는 반영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도까지는 회계적으로 지금 비용은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 반영이 돼 있고 이제부터 호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하루를 보면 새벽 한 5시나 4시 정도를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제 IP 게임의 본격화인데요. 우선은 시네탑, 갓오브 하이스쿨, 노블레스, 웹툰, 특히나 네이버 쪽에서의 그런, 웹에, 아니면 또 모바일 통해서 이제 만화 쪽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도 즐겨보는 웹툰인데요. 시네탑 같은 경우는 거의 스케일 같은 경우 상당히 크죠. 이런 부분이 게임 속으로 노출이 돼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손오공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올랐을 때, 터닝 메카트,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만화 영화를 통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은 다음부터 아이들 장난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짱구도 그렇고요. 몇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디즈니, 미키마우스, 이런 것들 다 공통점은 무엇이냐? 우선은 만화라든지 어떤 대중들에게 먼저 친숙하게 다가간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캐릭터와 또 게임화를 할 수가 있는데, NHN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금 모바일 웹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이 게임으로 갔었을 때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보통 출시됐을 때 그 캐릭터가 가장 중요한데, 캐릭터가 대중에게 인식이 돼 있는 게임과 아닌 게임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캐릭터들을 갖고 있는 NHN 엔터테인먼트는 다른 모바일 게임하고는 상당히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NHN 엔터테인먼트는 요괴워치라고 아시죠?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요괴워치 같은 경우는 만화 영화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지금 시계라든지 여러 가지 캐릭터로 해서 상당히 매출을 늘리고 있는데, NHN 엔터테인먼트가 이 요괴워치 모바일 게임을 얼마 전에 출시가 됐죠. 이 부분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실적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4분기와 내년도에 반영이 될 건데, 그 부분이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모바일 게임 쪽에서 성장성은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퍼블리싱 플랫폼, 그러니까 NHN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이 게임들을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순하게 모바일 게임 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화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 쪽에서의 카카오 스토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차트 부분을 좀 보시겠는데요.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바닥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주가가 92,000원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59,200원대에 상당히 빠져 있다는 부분이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지금 거의 4만 원대까지 빠져 있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4시경을 지나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에서 바닥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서 빠져도 49,000원대까지 하방까지는 막혀져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태까지 빠졌던 부분을 보면 페이코가 지금 가입자 수가 이제 150만 명.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 부분 좀 느리게 반영이 돼 있고, 마케팅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마케팅은 이미 다 잡혀져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더 페이코 관련된 이슈가 이 정도 속도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주가를 발목을 잡을 일은 사실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호재 쪽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기관들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는 쪽은 거의 다 개인들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기관들 자금이나 외국인들 자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현재 주가가 더 이상 빠지기 힘든 종목들을 바로 개인들,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집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NHN 엔터테인먼트가 바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구를 보더라도 지금 키움 쪽에서의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는 쪽을 보면 미래에셋이라든지 도이치 창구, 골드만, 이런 창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쪽 기관들과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더라도 상당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원형 쪽으로 그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쭉 빠지다가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턴을 그리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흔히들 보셨을 때는 월봉을 많이들 안 보십니다. 대부분 이제 일봉을 보지만 월봉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주가에서의 긴 흐름을 갖고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월봉이 상장을 하자마자 14만 4천 원대에서 크게 밀렸었죠. 일회성 비용 아니면 웹게임에 대한 그 매출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빠져 있지만 여기서 바닥을 다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월봉이 지금 11월 달에 한 봉이 있고 이제 12월 달에 새로운 봉이 시작할 때는 이 10월 달에 고점이 한 6만 4천 원대까지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봉이 크게만 밀렸다가 바닥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갔죠.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바닥에서 다음 달에는 긴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 뭐 급하게 들어가셔도 좋고요. 뭐 천천히 들어가셔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현재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수가는 58,500원대에서 한번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가가 지금 59,200원이죠. 59,200원인데 이 부분을 고점에서 빨리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란 것이 지금 3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종목도 뭐 하나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 3분기 매출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띄워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NH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은 우선 안 좋게 나오지만 4분기 때부터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 그 다음 순절가는 4만 9천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4만 9천 원 같은 경우는 월봉상에서의 저점 구간이죠. 만약에 여기를 뚫어줘서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선 새로운 어떤 이슈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오늘 고가 보면 59,000 지금 100원에서 59,500원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가대가 58,500원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시가 정도의 가격대가 오면 자신 있게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선은 빠르게 회사가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도 좋지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약주나 그런 종목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매주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빠지기는 힘든 종목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NHN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효성 그다음에 에머스퍼시픽 이런 종목들 상당히 홀딩을 하시면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 가지 테마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적이란 테마는 영원하고 실적이 받쳐주면 개인들은 안 살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오히려 팔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뭐 대선주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실적이 받쳐주는 때는 상당히 구원투수 그러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항상 따라붙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방송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항상 눈여겨보면 매출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그러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종목들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매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의 연구는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다음 주에 또 기가 막힌 종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목 세일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